올해 아마 손에 꼽을 책이 아닌가 싶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처음 책 봤을 때 그냥 제 얘기였어요. 이게 제가 지금 이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이제 겪고 있는데, 우울증으로 완전히 무너진 제 일상의 패턴을 잡아주는 토대가 이제 달리기가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그 달리기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그게 통제감이 생기는 거예요. 자존감이 회복된 거였어요. 분명 나도 좋아질 거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너무 고마운 책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 스피치를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지금 이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이제 겪고 있는데, 그것들을 극복하게 된 하나의 좋은 요소로서 달리기를 통해서 제가 이제 극복을 하는 중인데요. 물론 드라마틱하게 뭔가가 다 극복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확실하게 달리기를 통해서 제가 얻은 이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울증이란 게 이제 어느 정도가 좀 수준이 높아지면은 혼자서 뭔가가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뭐 저도 이제 적극적 치료를 시작하면서 항우울제 처방이라던가 상담도 진행을 했지만은, 그것만으로는 저는 좀 부족했거든요. 왜냐면 뭐 체력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단순히 약을 먹고 상담을 받는다고 좋아지는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또 다른 대체제로서 시작을 한 게 이제 달리기였어요. 달리기가 뭐 장비도 필요 없고 그냥 앞에 운동장만 있으면, 운동장이 없더라도 길을 나가서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런데 처음에 이제 달리기를 이제 약도 먹고 하면서 조금씩 상태가 좋아지니까 달리기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했는데, 처음 뛰었을 때 정말 깜짝 놀랐었어요. 5분 정도 뛰고 멈췄어요. 처음에 제가 좀 당황했던 거는, 지금부터 10년 전에 나이키 이제 10km 달리기 이런 대회 매년 참가를 했었거든요. 아디다스나 이런 곳에. 그러면은 10km 정도는 그래도 40분 초반이나 중반대 늦어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2009년으로 기억해요. 그때 했을 때도 한 4분 정도 했었었는데, 5분 뛰니까 힘들어가지고 못 뛰겠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할까라고도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달리기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있고, 뛰어야만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뛰긴 뛰어야 되는데 여기선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뭐 체인지 그라운드라던가 여기서 이제 책에서 배운 것들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라고 해가지고 지속 가능하게 한 어떤 이제 장치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제 환경 설정이죠. 첫 번째는 시작하기엔 너무 늦지 않았을까 해서도 이제 벨라마키 작가가 얘기하는데, 뛰는 이유를 정확하게 설정을 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주위 사람이 그냥 뛰니까 한번 뛰어볼까 이런 상태로는 오래 못 가더라고요. 저도 작년 3월부터 시작을 했지만은 우울증이랑 왔다 갔다 하는 중간에 습관으로 만드는 게 정말 힘들었었거든요. 왜 뛰는지 목적을 정하자. 그게 이제 제일 첫 번째였어요. 그래서 제가 병을 나아야 되는 이유가 어떤 일로서, 제가 지금 이제 제 직업에서 일선에 물러나 있거든요. 건강 회복을 위해서. 근데 저는 제 일에서 개인적인 성공을 하고 싶고, 그리고 저희 팀원들하고 함께 성장을 하고 싶어요. 정말 굉장히 오랜 시간을 함께 온 팀원들이고, 또 제 이해 가족과도 같은 분들이기 때문에 같이 성장을 하고 싶은데, 제가 온전하지 못하니까 그분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결론은 이기적 이타주의인데, 이기적 이타주의자가 되려면은 내가 온전해야 된다 라고 해서 그 목적을 첫 번째로 분명히 했고, 또 이렇게 목적을 정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그게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자꾸 이 병도 있고 업앤다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했던 게, 처방을 받기 전에는, 그리고 처방을 좀 받고 나서도 맨날 누워가지고 유튜브만 봤어요. 그 체인지 그라운드나 다른 동기부여 영상. 근데 이게 정신적 고향감은 생기는데 계속 유튜브만 보는 거예요. 하루 종일. 예전에 데일리 리포트도 쓰다가 중단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다 잠인 거예요. 잠. 쓸 이유가 없겠다. 다 유튜브로 그 영상만 보고 그래가지고,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면은 이게 유튜브가 이거 정말 안 되겠다. 아무리 좋은 동기부여 영상을 본다고 해도. 그래서 그 체인지 그라운드에 그날 올라오는, 그때 당시 막 하루에 3편씩 4편씩 막 올라오고 그랬었거든요. 그거를 그날 올라오면 안 봤어요. 안 보고 내일 뛸 때 이걸 듣자. 그래서 그걸 유료로 결제하면 화면을 굳이 안 봐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듣기 위해서 나갔어요. 이제 1+1으로 결합을 해서 달리기랑 유튜브랑 해가지고 그때 당시 이제 그 영상을 듣기 위해서 뛴 거죠, 처음에. 그게 되게 수월했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또 그렇게 뛰다 보니까 또 안 좋은 점이 뭐냐면은 제가 뭐 어떤 목표를 설정하거나 기록을 측정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내가 그날 얼마나 뛰었는지 뭐 그런 게 단순히 시간상으로밖에 안 되고 내가 뭔가 이렇게 좀 그것도 질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했던 건 뭐냐면은 달리기 전용 어플을 다운을 받았어요, 그때.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이제 상급자 뭐 이런 거는 생각도 못 했고 아예 초보자 코스부터 가자. 어차피 나는 목표가 어떤 기록을 위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해서 첫날은 3분 달리고 끝나고 두 번째 날은 5분 달리고 끝나고 또 뭐 1분 걸었다가 3분씩 2번 끊어서 달리고 이런 거를 8주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했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달리기가 정말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측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3분에서 5분 뛰고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큰 목표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성과들이 자꾸 반복이 되니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자신감이 생기고 또 자신감이 생기니까 이 일을 또 달리기를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즐거워지기 시작하고 이렇게 하고 또 이제 혼자 이제 네 번째인데 혼자 하니까 이제는 좀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 팀원들이 있는 단체 톡방이라던가 제 인스타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이제 책에서 나온 부분인데 그것들을 단체 톡방에 아침 인사하면서 팀원들한테 올리니까 일종의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제가 이제 올린 거거든요. 왜냐면 이걸 지속적으로 하고 싶었기 때문에 우울증으로 완전히 무너진 제 일상의 패턴을 잡아주는 토대가 이제 달리기가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절대 놓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계속 올리고 인증을 한번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잖아요. 이 빼도 박도 못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게 굉장히 또 좋았어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제가 이렇게 올리니까 누군가는 또 자기도 뛰고 있다고 그걸 올리더라고요.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그리고 그게 또 인스타나 페이스북 올리면서 그런 여러 사람들하고 또 모르는 분들하고 연결이 되기 시작하니까 그분들이 올리는 사진이라던가 그런 거 보면서 저도 또 동기부여 받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저렇게 해도 핵심 습관이 되기 전까지는 또 하기 싫은 날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인지보조화의 원리죠. 그냥 나갔었어요. 왜냐면 안 뛰면은 후회한다는 걸 분명 알아요. 작년 3월부터 시작했지만 정말 양치질하는 것처럼 그냥 자동적으로 된 데는 작년 한 가을 정도부터 됐던 것 같아요. 습관을 만드는데 거의 한 5, 6개월 걸렸어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제가 갖고 있는 병 때문에도 그랬지만 사람의 의지력 문제도 있고 안 뛰면 분명 후회할 걸 알기 때문에 죽상을 하고라도 나갔어요. 그렇게 해서 나가고 뛰면은 걷기라도 했어요. 그냥 천천히 걷기라도 하면은 분명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환경 설정을 하니까 확실히 그 요소에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니까 포기하거나 실패할 확률이 확실히 줄어들더라고요. 이렇게 시작했고 제가 이제 달리기를 통해서 또 얻은 것이 이제 3가지가 있는데 크게 첫 번째는 건강이에요. 달리기가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그래서 약 처방과 상담을 통해서 좋은 점이 있었고 그걸 기반으로 제 달리기를 할 수 있게 된 거였거든요. 근데 달리기를 통해서 이제 궁극적으로 얻게 된 건강은 뭐냐면은 제가 이제 영업적인 일을 하다 보니까 365일 중에 370일은 술을 먹어요. 그리고 뭐 핑계만으로 인간관계 한다고 술을 먹고 하다 보니까 한 1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너무 몸이 안 좋아진 거예요. 근데 살도 많이 찌고. 근데 달리기를 하면서 9개월 정도 시간 동안 총 11kg를 감량을 해요. 11kg를 감량을 하고 지금까지도 그걸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아쉬운 거는 그걸 좀 기록으로 남겼으면 좋은데 수치상의 기록밖에 없어요. 지금 어플에. 그래서 그런 건 좀 안타까운 면이 있고 두 번째는 기초 체력이에요. 완전히 무너졌던 체력이 좋아지면서 하루를 뭔가를 더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게 정말 크더라고요. 맨날 누워있고 뭐만 좀만 하다가 지쳐가지고 몸이 방전되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몸에 이상이 오기 때문에 항상 쉬는 게 되게 중요했었거든요. 근데 기초 체력이
늘어나니까 뭐 아침 일찍 일어나고 운동을 하고 뭐 책을 읽고 하루를 풀로 꽉 채워 살아도 피곤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체력적인 게 가장 큰 저한테 이제 첫 번째 얻은 이점이고, 두 번째는 공감 능력이에요. 저도 이 병을 앓기 전에는 뭐 우울증이다 아니면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던가 그런 사람들 보면은 열심히 안 살아서 해이해서 그런 거다, 그리고 나약해서 그런 거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게 처음에는 제가 그 병에 대한 진단을 받았을 때 저를 거의 바닥으로 모은 이유였어요. 아, 내가 나약하구나.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를 이제 상담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알게 되고 인정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출처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뭐 인디언이 한 말로 기억을 하는데, 운디드 힐러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얘기인데, 본인이 어떤 상처나 고통을 극복함으로써 타인들에게도 공감을 하고 또 그분들의 상처를 뭐 치유할 수 있다, 이런 걸 어디가 본 적이 있는데, 꼭 그렇게 잘 들어주고 그런 걸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나도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공감 능력, 그런 게 좀 더 이제 커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제일 커요. 그 달리기가 이제 작은 성공의 반복을 통해서 성취감을 느낀다고 했잖아요. 그 달리기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그게 통제감이 생기는 거예요. 와, 나도 어제보다 좀 더 다 잘 수 있고, 물론 큰 한 달이라는 기간으로 보면은 어제보다 오늘은 좀 못 달릴 수도 있어요. 근데 한 달이라는 기간을 보면은 기록이 분명 더 좋아졌고 그때보다 내가 체력이 더 좋아진 게 느껴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작은 부분일 수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가장 큰 이점은 자존감이 회복된 거였어요. 아, 내가 나약한 사람도 아니고 충분히 또 극복해낼 수도 있고, 그게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제 이제 앞으로 나아갈 삶의 토대가 되는 자존감 회복이 됐다는 게 저는 가장 큰 거예요. 물론 이제 작년부터 이제 거의 2년 가까이 치료를 받으면서 작년 말에 약간 한번 위기가 왔었어요. 위기가 와서 거의 1년 가까이 치료를 받고 처방을 받았던 게 거의 물거품이 될 정도로 힘들었었는데, 이게 사람이 참 대단한 게 뭐냐면은 1년 동안 내가 나아졌던 과정을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도 또 잘할 수 있다는 좀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올해 상반기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때 아니야, 1년 동안 해봤어, 그러니까 앞으로도 할 수가 있어라는 그 생각이 드니까 자신감이 생기니까 회복의 기간이 굉장히 빨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올해 아마 손에 꼽을 책이 아닌가 싶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게 뭐냐면은 네, 시작하기에 너무 늦지 않았을까, 이 책인데, 이런 말씀 드리면 웃길 수도 있는데, 이 처음 책 봤을 때 그냥 제 얘기였어요. 이게 그 어떤 심리 묘사나 상황 묘사 같은 게 마치 막 제 일기장을 막 다 들여다본 것 같은 그런 어떤 위안이 처음엔 있었고, 가장 큰 제가 이제 올해 최고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한 거의 이제 1년 넘게 달리다 보니까 아무리 목표 설정을 안 하고 달린다고 하더라도 빨리 저도 제 일터로 빨리 돌아가고 싶고, 제가 갖고 있는 성과를 이뤄내고 제 개인의 성공도 하고 싶고, 그런 욕심이 생기는데 분명 좋아지고 있는데 자꾸 좁아짐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달리기도 참 재밌는 게 점점 더 또 기록도 높여보고 싶은 거예요. 예전처럼 나도 다시 달리기대에 나가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 이게 완벽하게 그게 증상이 드라마틱하게 확 좋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하루에 매일 5km씩 달린다고 하지만은 그걸 제가 무리해서 뭔가를 더 하려고 하진 않아요. 예전에 뭐 10km씩 이렇게 뛰어봤는데 온몸에 그 하루가 완전히 그냥 방전이 되는 거예요. 달리기는 목표를 세우지 말자 하고 5km씩만 달리자 했는데, 이게 사람이 되게 웃겨요. 하다 보면은 욕심이 자꾸 생겨요. 그런데 이 책을 보면서 그 되게 인상 깊었던 구절이 있어요. 아무리 관리 능력이 좋아져도 증상이 호전돼도 정신 문제는 항상 이렇게 새로운 단계, 새로운 두려움의 대상을 만들어낸다. 그 여정에는 끝이 없다. 근심, 걱정이 완전히 사라지는 해피엔딩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장거리 여행이고 때로는 진척이 느릴 수 있다.
하지만 일단 그 길에 올라선 것만으로도 가만히 있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알게 된다. 물론 그 길에서 실망할 때도 있을 테지만 그럴 때는 자신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 돌아보면 된다. 그래서 그 길을 만드는 건 나 자신이다. 라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 저자도 정말 오랜 시간 병을 알아왔지만은 이게 정말 드라마틱하게 뭔가 확 낫는다는 건 없다. 그걸 인정을 하시고 달리기를 이제 삶의 동반자로서 꾸준히 나는 달려가겠다라고 하는 걸 보면서 그렇지. 나도 조급할 게 아니라 이 작가의 말처럼 이걸 인정하고 내가 이제 대처 방법도 어느 정도 알고 또 내가 한번 경험을 하고 극복해 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대로 꾸준히 해 나가면은 분명 나도 좋아질 거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책을 지금까지 3번 읽었어요. 3번 읽었는데 볼 때마다 자꾸 이 가슴 속에 그게 있잖아요. 이 뭉클하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자꾸 뭐가 두근두근 뛰고 지금도 막 두근두근 뛰는데 너무 고마운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가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런 좋은 책을 읽게 해준 체인지 그라운드 계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해서 이것으로 저의 스피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